선실 출입문이 보입니다. 사고 당시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이 누워 있을 것입니다. 유품인 아이스박스가 배 밖에 널려 있습니다. 한 낚싯대도 선실 문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코리아맨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인 서해회리호 침몰사고 재구성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먼 과거 그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왜 292명이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을까요? 차가운 바닷속에서 그들은 어떤 사투를 펼쳤을까요? 지식코리아 참사 컨텐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과거 93년 10월 10일 사건이 발생될 현장에 온 코리아맨과 봉신이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지만 과거 인간들 시간에 직접 관여하면 안 되는 물결. 투명 자생 슈트를 이용해 멀리서 그날의 현장을 지켜봅니다. 첫째, 사고 당일 아침 1993년 10월 10일 오전 전북 부안군 위도와 110톤급 여객선 서해회리호가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승객 207명, 승무원 14명, 총 221명이 탈 수 있는 배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아침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단체 관광객, 회사 워크숍 인원 및 가족 여행객, 그리고 육지로 나가야만 하는 위도 주민들까지 사람들이 선착장에 몰려듭니다. 또한 이 배는 원래 왕복 1회 운항에도 적자가 나는 항로였기에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겨우 유지되던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도가 낚시 성지로 알려지면서 주말마다 승객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정원을 훌쩍 넘는 인원이 몰려오지만 운항 횟수 증표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정원 221명짜리 배는 언젠가부터 주말마다 초과 승선이 당연한 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날따라 아침 기상 조건은 더 나빴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는 3m가 넘었으며 김장철을 앞두고 위도 주민들이 가져온 멸치 액젓 약 9톤 등이 배에 실렸습니다. 그 화물 상당수는 화물칸이 아닌 내리기 편하다는 이유로 배의 머리 쪽에 몰아실렸습니다. 더 나아가 정원보다 추가로 141명이 승선하였고 여기에 무거운 화물까지 앞쪽에 쏠려 실린 상태였습니다. 이 배는 이 순간부터 이미 작은 파도 하나에도 쉽게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승객들은 오늘 이 배를 놓치면 내일 출근을 못한다, 오늘은 어떻게든 나가야 한다 등 주랑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위도 인근 해상에는 공식적인 주의보조차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설마 뭔 일이 생기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또 한 번 위험한 여객선이 출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둘째, 기울기 시작한 배. 오전 9시 40분경 서해회리호는 결국 항해를 시작합니다. 역시나 바다는 이미 거칠었습니다. 또한 출발한 지 10에서 20분밖에 안 됐지만 초당 10에서 14m의 북서풍과 함께 2에서 3m급 파도가 여객선의 옆구리를 때릴 때마다 배는 좌우로 계속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북서쪽에서 높아지는 파도를 정면으로 막기 위해 선장은 침로를 60도 가까이 바꾸기도 했지만 역시나 커다란 파도가 선미와 옆구리를 강타한 순간 배는 크게 오른쪽으로 기웁니다. 더불어 해수면에 떠있던 어망과 나일론 로프가 오른쪽 프로펠러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한쪽 추진력이 떨어진 배는 옆에서 몰아치는 파도를 그대로 맞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심각한 문제는 큰 파도가 연달아 들어왔기에 중심을 잡을 보골력 자체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기울어진 배 안에서 승객들은 기우뚱거린다, 이거 왜 이래 하는 공포의 목소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전복. 배가 점점 심하게 기울기 시작하자 일부 승객은 이상함을 직감합니다. 일부 선원은 조금만 기다리라며 선실 안에서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구명조끼는 선실 뒤편과 한쪽 벽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이미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있기에 사람들이 일어나 걷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선실 통로를 따라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넘어지고 아이를 낳는 부모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더 나아가 계속해서 더 큰 파도까지 배를 덮치기에 순식간에 옆으로 눕다시피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일부 승객은 살기 위해 맨손과 발로 문유리를 깨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서해회리호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마지막 큰 파도가 배를 강타해 10시 20분경 전체가 통째로 뒤집히며 바닥이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객실이 한순간에 천장이 되고 유리창과 짐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지옥을 마주합니다.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은 부력이 큰 아이스박스에 매달려 겨우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럴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배는 너무 빨리 뒤집혔고 짐들과 뒤엉켜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며 바닷물 온도는 15도, 17도로 10분 이상 버티기 어려운 수온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실 안에 있던 수백 명은 탈출 방향조차 알 수 없는 암흑 속에 갇히게 됩니다. 넷째, 구조의 첫걸음. 배가 완전히 전복된 직후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낚싯배와 어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뒤집힌 여객선을 보고 망설일 틈도 없이 배를 돌렸습니다. 이때 약 15명 정도가 1차로 구조되었습니다. 또한 바다 위에는 조각난 짐과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구명조끼 몇 개, 그리고 사람들의 시신과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들이 뒤섞여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93년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거의 보급되지 않았고 배 안의 무선 설비는 전복과 동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발전기가 침수되며 전기가 끊겼기에 선박에서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공식 구조대인 해양경찰과 119 구조대는 사고 발생 후 거의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은 차가운 서해바다 위에서 힘이 빠질 대로 빠짐과 동시에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의 사람들은 뒤집힌 선체 위에 올라가 구조되기도 하였습니다. 위도 주민들과 어선선장들은 끝까지 물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한 사투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서해회리호의 그날에 탑승객 362명 중 70명이 구조되고 292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도 사망자 전원의 시신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모두 수습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 그대로 갇힌 채 생을 마쳤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사건 조사 결과. 사고 이후 정부와 조사위원회는 서해회리호 침몰을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 이 참사를 키운 요인들은 명확했습니다. 악천후속 무리한 출항과 정원이 221명인데 362명이 탄초과 승선, 규정을 크게 넘는 과적과 앞쪽으로 쏠린 화물, 항해사가 휴가 중이어서 전문 항해사 대신 갑판장이 업무를 대신한 상황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제대로 된 비상 방송과 늦은 구조 요청, 구명 장비의 위치와 사용 안내 등 기본적인 비상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후 국가와 운항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악천후속 무리한 출항을 책임 사유로 들며 유가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동시에 이미 만원이 된 배에 무리하게 승선하며 출항을 강요한 승객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한목격자의 착각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 그리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기사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과 경찰은 선장이 도망갔다는 오보를 사실처럼 믿고 선장을 지명수배하기도 하였으며 대대적인 수색까지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선장은 선박의 무선통신실 근처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선장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무전실 근처에서 어떻게든 구조 신호를 보내려다 배와 함께 가라앉은 것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와 잘못된 여론은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찢어놓은 두 번째 참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군장교들, 공무원, 회사원, 낚시를 즐기러 온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위도 주민들까지 수많은 사람이 한나란시의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서해에 거센 조류 속에서도 사망자 전원의 시신이 수습된 것은 천운과 더불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고 이후 승선자 명단 작성과 인원 통보, 선내 판매 금지, 신원정보 기입 의무화 등 여객선 안전 규정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제도는 선박 안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에는 실패하였으며 그 결과로 또 다른 이름의 여객선이 21년 뒤에 비슷한 방식으로 바다 한복판에서 기울었습니다. 역사는 1993년에도 분명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나 우리는 결국 그 경고를 또다시 무시한 채 14년도에 또다시 참사가 되풀이되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타는 배, 버스, 지하철, 건물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설마 대신 안전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해회리호와 2014년 참사가 남긴 희생이 분명 우리에게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미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코리아맨과 봉신입니다. 참사 사건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한국 참사를 겪을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봉신이가 다시 뛰어갑니다. 투명이라 소용없지만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항하지 말라며 계속 손을 흔드는 봉신이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지라고 넘기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그리고 미래에도 안전에 대한 감각은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며 살아갑시다.